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사주 취득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로 이 자사주 매입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먼저 박승원 기자의 보도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제약바이오주로 구성된 KRX 헬스케어 지수. 이번 달 들어 3,000선에 근접했지만 연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21% 하락한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의 주가 역시 속절없이 하락하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주가 방어를 위한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의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지난달 50만 주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이번까지 밝힌 매입 계획은 오는 8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2,5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4월 말 거래가 제기된 오스템 임플란트와 휴온스 그룹, 일성신약 역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동참했습니다.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는 대신 증권사와 신탁 계약을 통해 자사주 취득에 나서는 기업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SK케미칼과 휴젤이 각각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발표한 데 이어 HK이노엔, 유한양행, 종근당 등도 100억 원 이상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취득에도 불구하고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로 주가 부양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슈마시스는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밝혔지만 주가는 반짝 상승 없이 오히려 결정 전보다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시젠과 한올 바이오파마, SK케미칼 등도 주가 부양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해당 기업들이 자사주 수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주된 배경이란 설명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소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매입되었던 물량이 언제든지 다시 매도 물량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각으로 연결되지 않는 자사주 매입은 주가 부양 효과에 뚜렷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도 소각을 전제로 한 자사주 매입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그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손실을 본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자사주 취득에 나선 제약 바이오 기업들. 향후 연구개발에 사용해야 할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자사주 매입 규모의 적정성과 실적 등을 살핀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관련 사안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고 기자, 최근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느 업종이나 이 주주 달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약 바이오 업계 보면 유독 이런 경향이 좀 짙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이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그 별다른 매출이 없더라도 이렇게 기술력 하나만으로 상장한 경우가 많은데 네. 큰 돈이 들어가는 임상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회사 운영을 할 때 쓰는 그런 자금들도 외부에서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지분 구조가 취약합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창업주 지분이 10%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정도면은 소액주주가 마음 먹고 경영권을 뺏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게 특히 창업 초기부터 이 자금을 댔던 그런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인의식이 강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아니면 이제 무상증자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주주 달래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주주들의 입김이 이렇게까지 세다 보면은 경영진과의 마찰도 많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기술 특례 상장 1호 기업이죠. 헬릭스미스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주총회 때 그 소액 주주들이 자신들 편에 그 사내 이사를 한 명을 추천을 해서 이사회에 실제로 입성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8명의 이사 중에서 3명이 이제 소액주주 편에선 이사가 됐고요. 네. 왜 이렇게까지 했냐는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경영 똑바로 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랬고 이제 그 전 임시주총에서는 심지어 그 김선영 대표를 포함해서 6명의 이사들을 해임하는 안건을 올렸다가 결국 이제 실제 그 해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창업주를 이 경영진에서 끌어내리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뒤따릅니다. 예. 이게 상장부터 해서 미래 신약 개발까지 이끌어야 될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릭스 스미스 주주들도 앞으로 이제 임상 3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김 대표가 회사에 남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득과 실이 뚜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주주 입김이 이렇게까지 세다 보면은 사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뭐 연구개발에 돈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측에서도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뭐 극단적인 경우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이제 경영진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총 결의를 할 때 경영진 교체를 하려면 보통 3분의 2 요건, 그래서 뭐 66.7%의 그 찬성률 요건을 80%까지 올린다든지 네. 아니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그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런 뭐 환급 낙하산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런 방식을 도입했던 데가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곳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반대로 이제 창업주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이제 팔아 넘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임상과 같은 기술 개발에만 전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 일부 경영에만 참여하는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메디포스트를 창업했었던 그 양윤선 대표가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사실 박승원 기자 리포트를 봤지만 이렇게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는 사실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워낙에 유상증자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네.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몇 바이오텍들의 공시를 보면 이렇게 사들였던 자사주를 다시 시장에 내다 팔고 또 이제 뭐 회사채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풀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자사주 취득을 위한 뭐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공시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예. 이거 역시 뭐 이 금액만큼 꼭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텍들의 자사주 매입이 주주들에게 어떤 메시지는 줄 수 있지만 그 주가 부양이라는 효과만 놓고 보면 좀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는 회사의 사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잇따라서 경영진이 수십억 원대의 그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의 핵심 그 약품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데 지금 좌절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늘 종가는 그 상장 후 최저가 11,85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뭐 신약 개발, 기술 수출 이런 데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 연구 개발에도 쓰기 부족한 돈을 그 단기 처방에 불과한 그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네. 이런 그 주가 부양책을 이런 식으로 남발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소액 주주들이나 아니면 경영진이나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은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하고 기술 수출을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고매도로 주가가 조금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그 HLB가 좀 대표적인 예. 사례죠. HLB가 항암 신약 그 리보세라닙의 개발에 이제 임상 결과를 공개하면서 최근에 2배까지 이제 주가가 올랐었는데 뭐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이제 앞으로 다음 주죠. 이제 현지 시각 미국 시각으로 13일에 미국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USA가 열리는데 여기 우리나라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니까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